승마지도사 과학 핵심 정리 6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영향과 사양, 말 사료의 종류와 이용입니다. ADF 함량이 45% 이상일 경우 사료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ADF는 에이시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성제제 불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산성세제 용액으로 1시간 동안 끓인 후 용해되지 않고 남는 섬유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위가 이제 산을 분비하니까요. 소화되지 않고 남는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게 많을수록 그 사료 가치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방목초지는 해당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화분과 두가목초를 호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곡류사료와 곡류부산물은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습니다. 면실박, 목화에서 기름 짜고 남은 깻묵인데요. 면실박에 함유된 고시폴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유해 성분이다.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곰팡이에 오염된 목초는 기호성과 섭취량 감소, 아플라톡신이나 파툴린 같은 진균 독소 함유,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사료 섭취량과 체중 감소, 간질환 등을 유발.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에 오염된 목초는 절대적으로 피해야겠죠. 그리고 엔토파이트에 감염된 톨페스큐나 페레니얼 라이그레스는 여름철 고온과 환경 적응성이 강해 생산성은 높으나 알칼로이드를 생산해 암말에게서 후기유산, 임신기간 연장, 난산, 부유증을 일으키고 망아지에게는 성장을 저하하게 되겠습니다. 말의 영향과 사양, 말 사료의 종류와 이용입니다. 가공이나 열처리 되지 않은 태두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 억제 물질이 포함되어 소화를 방해를 합니다. 태두의 열처리는 트립신 억제 물질을 파괴하여 소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보툴리누스균, 동물 사체로 오염되거나 잘 저장되지 않은 사일리지에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고요. 트립신은 췌장과 소장에서 분비가 되겠습니다. 말의 영향과 사양, 풀사료의 평가와 이용입니다. 두가는 알파알파, 화이트 클로버, 레드 클로버, 크림손 클로버, 화복과 오처드 그레스, 페레리얼 라이그레스, 톨페스큐, 티모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두가는 알파알파하고 클로버 종류고요. 화복가는 그레스 종류하고 톨페스큐, 티모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는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 방목이나 건조 생산이 용이한 사료 작물이 되겠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말 사료의 종류와 이용입니다. 오처드 그레스는 한지형이고요. 기호성이 양호하고 재상에 강합니다. 봄과 가을의 생산성이 양호하고 지역에 따라서 여름철 하고현상이 나타납니다. 하고현상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도 식물이 말라 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선선한 기후에서 자라는 애들이 이제 아예 춥거나 아예 더우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서 죽는 걸 하고현상이라고 합니다. 알파파는 산성 토양엔 약하고요. 높은 품질과 기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뮤다 그레스는 난지형이고요. 재상에 강하고 기호성은 떨어집니다. 여름철에 강하고 총이 생육이 약합니다. 바이아 그레스도 난지형이고요. 재상에 강하고 기호성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강하고 초기 생육은 약합니다. 왠지 버뮤다하고 바이아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동네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난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이렇게 연계시키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런 거 난지형, 한지형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말의 영향과 사양, 말 사양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말은 건물 기준
마른 사료 기준이에요. 건물 기준 자기 체중의 2.2% 내외 사료를 섭취해야 하고요. 마른 무게 기준으로 약한 운동에서는 체중의 2.2%, 중간 운동에서는 체중의 2.25%, 강한 운동 이상에서는 체중의 2.5% 내외가 적절합니다. 포유마의 경우 젖을통에 많은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A와 비타민 D 등이 충분히 함유된 농우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초유의 면역 글로불린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운동하고 있는 육성마가 비운동마보다 칼슘을 뼈에 더 많이 축적시키기 때문에 요구량이 높습니다. 바디 컨디션은 5점 체계와 9점 체계 등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심하게 마른 말의 경우 최저 1점, 매우 살찐 경우 최고 9점을 주고 있고요. 바디 컨디션 점수는 5점이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RC에서는 9점 체계를 권장을 하고요. 비활동, 비생산 말들의 바디 컨디션 점수를 5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적의 자연 번식 주기는 봄이고요. 인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사시간이라든가 강장 사양을 통해서 변환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최적의 자연 번식 주기는 봄이 되겠습니다. 1일 초 단백질 요구량이 가장 높은 말은 포유마가 되겠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말 사양 관리편입니다. 포유마는 비유기간에 따라 에너지 및 영양소 요구량이 다르며 단백질 등 영양소 요구량이 높습니다. 번식 계절 동안에는 씨순말의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높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육성말은 단백질 요구량이 높고 사료에서 단백질의 질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말은 항온동물이어서 일정한 심부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춥거나 더운 날씨는 심부온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데요. 갑자기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말은 대사열 생산을 높이기 위해 더 먹거나 자세 변화를 통해 열 손실을 줄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뿔이 부족하거나 추운 겨울철에는 농우사료 공급을 통해서 에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사의 조건과 환경. 분만할 때 망아지가 차지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만 마방은 일반 마방에 비해 넓어야겠죠. 바람이 잘 들어오는 방향에 설치를 해야 파리가 덜 끓고 냄새도 덜 나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많은 곳은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지 않은 곳이 좋고 바람이 있다면 마사가 바람을 등지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에 설치하면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수말의 마방은 앞말의 마방과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마방의 환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붕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문을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하면 말이 밖을 내다볼 수 있어 매우 안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방의 환기도 매우 중요한데 깔집에서 생기는 먼지 등이 호흡기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기구는 필수 설치고요. 지붕 및 마방벽의 상단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란색으로 했던 게 요 문장을 다른 식으로 꽈서 문제를 냈던 문장들이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집,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깔집의 종류와 단점에 대해서 요거는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생긴 거를 좀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톱밥 펠릿, 대패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집, 볏집, 귀집 같은 집 종류가 있고요. 종이 그리고 대체깔집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톱밥하고 톱밥 펠릿, 대패밥은 포자가 없습니다.
그 곰팡이 같은 그런 게 없죠. 그 나무를 바로 자른 거니, 나무 그렇게 하는 방아제 나온 거니까 포자가 없고 관리는 쉽습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마사에 적합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초야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분뇨가 아래로 스며들어 오염되고 가스도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잘 갈아줘야 되고요. 또 톱밥이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 안 빠지는 마사에는 적합을 한데 잘 젖기 때문에 발굽이 축축해갖고 발굽이 물러지고 편자와 발굽 사이에 젖은 톱밥에 끼어서 발굽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볏짚은 뭐 원래 먹는 거니까 먹더라도 소화장애 요인은 좋고요. 또 좀 싸게 구할 수도 있고 비교적 청결 유지가 용이는 한데 그 볏짚에 딸려 있는 곰팡이나 먼지 뭐 그런 곤충들의 알 뭐 이런 것들이 호흡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종이 보통 신문지 많이 쓰는데요. 구입비가 저렴하고요. 하지만 그 처분이 어렵습니다. 똥 묻은 신문지 누가 가져가나요? 어쨌든 처분이 어렵고 쉽게 뭉개지고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하고요. 관리하기는 어렵고 단 이제 요새는 그 잉크에 납을 안 쓰는데 옛날엔 잉크에 납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 때문에 말한테 납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굽이 어쨌든 그 신문도 잘 젖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굽에 막 끼고 그러면은 발굽이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책 깔집으로는 고무 매트나 대마가 있는데 이건 포자도 없고 흡수성도 좋고 다 좋은데 비싸죠. 그리고 그 마위와 말이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톱밥이나 볏짚 종이 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사 방목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말의 방목지는 평탄한 지역이 좋죠. 너무 경사진 곳은 말이 달릴 때 사고 위험이 있고 너무 낮은 지역도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진흙탕이 될 수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관목 펜스 그냥 나무 막 심어갖고 그걸 펜스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장 둘레에 가지와 잎이 부성한 관목을 심어 펜스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가을에 낙엽이 비면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글로 빠져나가고 막 그렇게 하겠죠. 출입문은 말이 밀치고 나가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안쪽으로 열리게 설치를 하고요. 대피소는 악천 후의 피진이나 햇빛이 뜨거울 경우에 열사병도 예방해주고 비를 자주 맞을 경우 피부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피소는 있어야 됩니다. 방목장 중간이나 가장자리에 키 큰 나무가 있으면 강한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나무를 다 뜯어먹죠. 숨쉬게 쌍바장하면. 어쨌든 큰 나무 있으면 강한 비바람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목지 토질은 마사토 성분이 많아서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좋고요. 말이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이 있어야 하며 물통을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통은 녹슬지 않는 피철금속 재질이 좋고요. 땅을 파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번 거는 좀 길었는데요. 승마지도 사방 핵심 정리 6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